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피청구인 면전이 아니고 가리개 설치된 상태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전혀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직책과 또 그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그런 출동 적은 시에 네, 없습니다. 예. 계엄 전에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었던 증인 등이 몇 차례 모이는 자리가 있었죠. 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진우. 증인은 계엄 당시에 수방사령관이었죠. 네. 예. 증인은 계엄 선포 시에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죠. 이 부분은 좀 제가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은 좀 하세요. 네. 설명하세요. 네. 12월 3일 날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장관님께서 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하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님께서 탄핵 얘기를 하시면서 사법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고 또 행정 기능이 정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통합방위해서 비상사태와 관련돼선 서울에서 임무 수행하다 보니까 5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와 관련돼 있는 건 통합방위, 민방위법, 예비군 기본법, 그 다음에 계엄법, 그 다음에 충무사태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하면은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언급하셨을 때 계엄령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게 기억이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교란적인 이유로 그 행정과 사법 기능이 어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계엄령이 선포되는 조건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법은 아니면서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예. 김용현 장관이 국회로 출동 지시를 하셨을 때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인은 경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예하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켰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지시한 바 없죠? 없습니다. 계엄 전에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었던 증인 등이 몇 차례 모이는 자리가 있었죠? 네. 몇 차례 모이게 된 것은 증인을 포함한 참석 지휘관들이 수도권 방위와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해서 협조 부대들이라 함께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더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경합동 통합방위 훈련 매뉴얼이나 2004년, 2024년도 50곳 했던 통합방위 훈련에 따르면은 수방사 임무는 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물의 외곽방위,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임무죠. 병력들이 없기 때문에 예. 국가 중요 시설이 다 규모가 다릅니다. 예. 근데 작은 데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예. 크면은 핵심 시설을 정합니다. 예, 핵심 판단해서 시설. 그럼 예. 그 전체 기능이 돌아가는 핵심 시설을 정해서 그 핵심 시설의 외곽을 대치선을 만들어서 그 시설과 외부랑 접촉이 안 되게끔 차단하는 게 저희 이제 특임 부대들의 임무고 예. 만약에 그러니까 위협을 할 수 있는 적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707에서 와서 예.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상황을 평가해서 알려주고 유도하는 게 저희의 임무였습니다. 예.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그런 출동 적은 시에. 네, 예. 없습니다. 예. 증인 뭐 그날 상황이 하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제 그 사건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진술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얘기를 해도 예를 들자면 그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실이고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건에서도 당연하겠죠. 그거는 여기서 뭐 거짓말을 얘기한다거나 혹시 복잡한 얘기를 뭐 하다 보면 말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뭐 이제 아까 일부 대통령 전화 받으면서 답변한 내용을 일부 반대신문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지금 상황에서 그때가 아니고요. 뭐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던 걸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상황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예.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거를 답변하기는 곤란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청구인 본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신문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탄핵 사건이 이런 다른 뭐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뭐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뭐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그 군이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뭐 한 10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그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뭐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뭐 1조로 해서 뭐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그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그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휴정을 하고요.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